보관되어 1965년 8월 10일 자정 10시경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어느 건물에서 전기선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합니다. 불길의 크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크게 번졌는데요. 사고가 벌어진 이 건물은 유명 영화사가 소유하던 창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또 영화사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불이 났던 창고는 일반 소품을 보관하던 창고가 아닌 영화 필름들이 가득 보관되어 있던 보관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더 구할 수가 없는 유일한 복사본들만이 보관되어 있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로스트 미디어 역시도 이 화재 당시 사라져버린 영화입니다. 1920년대는 무성 영화의 황금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소리가 없는 영화의 시대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리가 나오는 영화보다는 배우들의 표정 연기, 행동, 액션 등이 훨씬 더 섬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말보다는 행동, 이른바 액션성이 강조되는 장르들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몸을 사용하는 영화들이 인기가 좋았고, 앞서 말씀드린 두 배우와 더불어 해럴드 로이드, 그리고 여배우들 중에서는 그레타 가르보, 메리 픽포드, 릴리안 기시 등이 인기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무성 영화를 말할 때면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배우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 론 체이니입니다. 1883년 미국에서 태어난 론 체이니는 1930년 47살의 이른 나이로 눈을 감기까지 배우로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가 출연하고 남긴 작품들은 단편과 장편을 합해 약 150여 편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100편이 넘는 작품들이 거의 다 유실되었으며 남은 50여 개의 작품들도 보관 상태가 썩 좋진 못하다고 합니다. 론의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매우 개성적인 마스크를 지녔던 배우였습니다. 뭔가 거칠고 어딘가 투박한 캐릭터를 주로 연기하는 이른바 성격파 배우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헐리우드 배우 중에 한 명인 잭 니콜슨과 굉장히 닮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잭 니콜슨도 대표적인 성격파 배우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런 점에서도 둘이 비슷하다고 보이네요. 론의 별명은 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였습니다. 그만큼 그가 연기를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숨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수분장 기술 덕분이었는데요. 지금이야 특수분장만을 따로 맡는 전문가들도 많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그런 전담팀이 거의 전무해서 배우 본인이 직접 분장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 론 체이니는 그런 면에서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론이 영화 오페라의 유령에서 유령역으로 출연해 가면을 벗는 모습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기준이 아닌 그 당시의 시대상을 감안하고 봤을 때 이런 분장 기술은 꽤나 충격적인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1990년에 쓰여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기사에 따르면 영화 상영 당시 이 장면에서 많은 여성들이 기절하고 어린이들은 울기도 하고 남자들도 밖으로 나갔다는 여러 신문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다네요. 1923년작 노틀담의 꼽추에서 콰지모도 역으로 출연한 그는 여지없이 화려한 분장 기술을 선보이며 그야말로 추한 모습을 하고 거친 성격을 가졌지만 동시에 마음 밑바닥에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불쌍한 꼽추 콰지모도의 캐릭터 그 자체를 연기했습니다. 론의 맨 얼굴과 비교해봤을 때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분장 기술입니다. 이런 그가 1927년 출연했던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제목은 런던 애프터 미드나잇, 해석하자면 자정 이후의 런던 정도의 뜻입니다. 무성 영화 시대의 유명한 감독 중 한 명이었던 토드 브라우닝이 감독 및 공동 제작했던 작품이었는데요. 론 체이니가 주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줄거리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인 로저 벨푸어가 어느 날 자택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런던의 형사들이 출동합니다. 이 수사팀을 이끄는 것은 버크, 론 체이니가 맡은 역할입니다. 버크는 로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한 뒤 생전에 로저와 가장 절친했던 제임스 햄린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5년 뒤 버려진 벨푸어의 자택에서 알 수 없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발견되고 유력한 용의자로 어느 두 남녀가 지목됩니다. 이 두 남녀는 매우 수상한 행색이었는데 마치 흡혈귀들 같았으며 특히 남자는 특이한 모양의 모자를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죽은 로저 벨푸어의 시신이 다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하녀가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조사를 맡았던 버크 형사는 로저가 살해되었다고 인정하고 로저의 딸 루시를 뱀파이어들로부터 지키려 합니다. 버크와 루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벨푸어 저택에 다시 한번 모이게 되는데요. 이때 흡혈귀로 여겨지던 이상한 모자를 쓴 남자가 사실은 버크 형사였다는 반전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버크 형사가 사실은 뱀파이어였던 것이죠. 그럼 그는 왜 자신의 반전 정체를 숨겼던 것일까요?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드러납니다. 버크 형사는 저택에 모인 사람들 중 한 명에게 최면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로저의 절친한 친구 제임스 햄린입니다. 제임스는 버크의 최면에 깊게 빠져서 5년 전 로저가 죽었던 그날의 행동을 다시 반복하는데요. 알고 보니 제임스가 로저를 죽인 범인이었고 제임스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날의 범행을 현장 검증하듯이 최면에 빠져 스스로 재현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가 친구 로저를 죽인 것은 그의 딸 루실과 결혼하기 위해서였음이 드러납니다. 나름대로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또 복잡하기도 한데요. 형사 역할이자 뱀파이어 역할을 동시에 맡았던 론은 두 캐릭터를 번갈아가며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뱀파이어 역할에서 형사 역할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전 작품들에서 보여주던 것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분장을 쉽게 지을 수 있어야만 했는데요. 결국 특수 분장의 강도를 조금 낮춰야만 했고 그래서 다른 작품들에서의 분장들과 비교해보면 그냥 조금 화장이 진한 정도로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의 분장 실력은 뛰어나서 흡혈귀의 모습에 걸맞는 송곳니를 입에 끼우기도 했고 최면을 거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배우의 눈 쪽에도 특수한 소품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장을 기대했던 관객들은 이전보다는 분명 눈에 띄게 특이한 모습이 없는 분장과 그마저도 뱀파이어의 출연 장면이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많은 실망을 하기도 했었다고 전해집니다. 제작비는 당시 약 15만 달러가 들었으며 흥행 수익은 100만 달러가 넘었다고 하니 꽤 성공했습니다. 비평면에서는 스토리가 어수선하다는 점과 론의 분장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점들 때문에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디까지나 이전작들에 비해서 그랬을 뿐 무성영화 시대의 작품들 중에서는 선방한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상영을 끝마친 런던 애프터 미드나잇의 필름은 유명 영화사 중 하나이자 이 작품의 제작사인 MGM사에서 마련한 창고 안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더 복사본이 없던 상태였고 런던 애프터 미드나잇의 필름이 존재하는 곳은 이 MGM사의 창고가 유일무이한 곳이었다네요. 그러나 불행한 사고는 1965년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MGM사의 이 필름 보관소에서 화재가 벌어졌고 원인은 아마도 전기 합선 등으로 보였습니다. 전선이 합선되면서 튀었던 불꽃이 필름에 옮겨붙어 불이 크게 일어났던 것인데요. 이 당시 영화 필름은 질산염 등의 인화성 물질이 포함되어 조금만 취급을 잘못해도 불이 쉽게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 필름들이 수없이 보관되어 있던 창고였다 보니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게 되었고 결국 화재가 진압이 되기는 되었지만 창고 내의 필름들은 이미 모두 불에 타버리고 그나마 남은 필름들 역시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런던 애프터 미드나잇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때 화재로 인해 유실된 작품들 중에는 론 체이니의 또 다른 공포영화인 블라인드 바겐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 작품은 사라져버린 채 영화의 일부 장면들만을 찍어놓은 스틸컷들만 남게 되었고 후에 많은 영화 수집가들과 매니아들이 혹시나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이 런던 애프터 미드나잇의 필름을 애타게 찾게 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소식은 없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영화의 감독 토드 브라우닝이 1935년 이 작품을 유성영화로 리메이크했다는 것입니다. 벨라 루고시가 주연을 맡은 뱀파이어의 표인데요. 물론 이 작품 역시도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많은 수집가들과 영화 매니아들은 전설의 배우 론 체이니가 출연했던 원작을 훨씬 더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2002년 터너 클래식 무비사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영화의 스티커 사진들을 사용해서 영화를 재구성해 약 45분가량의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사진만을 이용해 만들어냈기에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2014년 이 영화의 포스터가 경매에 나왔고 익명의 입찰자가 거금을 주고 포스터를 구매했습니다. 무려 47만 8천 달러에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익명의 입찰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밴드 메탈리카의 멤버인 기타리스트 커크 해밋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포스터만 해도 이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었으니 만약 온전한 혹은 일부만 살아있는 필름이 발견된다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뜻하지 않은 곳에 보관된 채 누군가 찾아주길 바라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언젠가는 공개되어 꼭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네요. 로스트 미디어 론 체이니의 런던 애프터 미드나잇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